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지난주에 업로드를 못했네요. 마이크를 드디어 샀습니다. 늦게 업로드해서 죄송하고요. 마이크를 하나 제대로 장만을 했으니 앞으로는 꾸준히 다시 힘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혹은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법 조항을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읽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능성 화장품을 등록할 때 등록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들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제4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등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주체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무언가 제품을 인정받아 판매하려고 한다면 이 기능성 화장품을 그러니까 이제 심사받고 혹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할 수 있는 주체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능성 화장품을 등록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주체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기능성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살펴봤던 법에서 나온 기능성 화장품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에 영양 공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 개선에 도움을 준. 아무튼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고,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절차가 이 세 가지 타입의 주체가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심사를 반드시 받아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는 제품들이 있고, 심사까지는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는 성분들의 농도를 썼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체는 세 가지의 주체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 판매하려면 두 가지의 절차,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밑에는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것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리령을 제가 따놨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것이고, 10조는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 제4조의 1항, 4조의 1항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여기 나왔죠. 9조 다음에 1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보고서 제출하는 기능성 화장품 말고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들은 인정받아서 판매하려고 하는 주체,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블라블라한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연구소 등은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받아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능성 제품을 인증받을 때 할 수 있는 주체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받는 방법은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그래서 심사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 항목들을 따라야 한다고
총리령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저러저러 해서 이런 서류를 심사를 받을 때 내야 한다라고 해서 심사를 받을 때 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한 설정 근거 자료, 그 다음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검체를 포함한다.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으실 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5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런 항목 중에 이러이러한 예사항이 있어서 1호부터 4호까지는 자료 제출을, 이러이러한 항목의 때는 5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받을 땐 아래 5가지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이프티에 관한 것,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것들, 어떤 실험 자료를 내는지, 유효성에 관련된 거, 어떤 것들을 내는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심사를 받고 이제 제품을 양도양수하거나,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겨준다거나, 혹은 이미 심사받은 항목들 중에서 무언가를 변경해야 될 때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어떤 절차들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제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크게 모든 걸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큰 틀을 잡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주체는 3가지,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받는 건 2가지, 심사와 보고서 제출. 심사를 받을 땐 위에서 언급됐던 5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 5가지 각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생략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들이 만약에 변경된다면 변경에 관련된 절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밑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 기반으로 한번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아까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이었고, 자, 제 10조는 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심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자, 심사를 해야 될 때 나타난 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자, 1번이 가장 일반적이긴 해요. 이제 그 미백 고시 원료, 주름 개선 고시 원료가 있죠. 그래서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만약에 나이아신아마이드 2%, 이게 2%를 쓰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농도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2%,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블라블라에서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일 때는 보고서 제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심사를 안 하고. 그래서 보통은 기능성 화장품 중에 잘 알고 계신 미백 혹은 주름 개선 화장품들은 고시한 원료의 농도들이 다 고시되어 있죠. 자, 이런 농도로 쓰면 아데노신은 0.04%를 쓰면 주름 개선 인증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니고 보고서 제출을 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받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게 전원이 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전원을 연결했어요.
아이패드가 전원이 나갈 뻔했네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름 개선 혹은 미백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시한 만큼 쓰면 되는데, 간혹 만약에 제가 효과를 더 보고 싶어서 나이안시나마이드를 3%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보다 고시 원료가 2%니까 1%더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시한 농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더 넣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받지 못하십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고서 제출 대상은 이러한 1번 품목이 있고, 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는 대상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인데 제조업자가 갖거나 뭐 책임 판매업자 혹은 뭐 연구기관 등이 같은 기능성 화장품일 때 블라블라에서 효과를 입증을 하면 이거는 이미 심사를 받았던 거랑 쉽게 얘기하면 같은 제품인데, 만약에 뭔가 제가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고요. 책임 판매업자인데 이미 뭐 자외선 차단제를 하나를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름을 A라고 하는 화장품으로 냈는데 이름을 바꿔서 B라고 내고 싶은데 내용물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러이러할 때는 심사를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고, 자, 비교 실험을 통해서 뭐 효능을 입증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도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일 때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나 연구기관 등이 같으면, 그럴 때는 아래 같은 것들을 입증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가 아니고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크림, A 선크림을 출시를 했는데 라인업을 바꿔서 B 선크림을 내고 싶은데 심사를 또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동일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보고서만 제출하셔도 된다는 거고, 이럴 때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아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고서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의 이러이러한 거에서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동일하게 될 때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조의 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화장품 책임은 요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화장품의 세이프티에 대한 언급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영유아용 화장품,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안전용기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제조업자가 아니고 책임 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고 할 때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각 호의 자료, ER을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라고 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 세이프티에 관련된 자료, 그래서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영유아 혹은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를 하고 싶으면 제품의 아래 세 가지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건 안 하시고 화장품을 광고할 때 이거는 어린이가 써도 되는 제품입니다, 혹은 영유아들이 써도 되는 제품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해서 뭐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 실태, 사용 후 이상 사례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 요소에 대한 저감화 위한 기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해야 된다. 뭐 이것도 일반적인 거고.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 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보관 기간 등과 같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따라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총리령에서 한번 또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뒤에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자의 의무인데요. 요거는 끊고 내일 또 요 뒤로 쫙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요게 조금 내용이 길 거라서 30분을 넘어갈 것 같아서 차라리 30분보다 좀 짧게 자르고 요거를 나중에 다시 뒤에서 요거를 끊기지 않게 하나의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 샀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또 잘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